이런 분들이 또 자기는 합리적인 소비를 한다면서 합성섬유인 나일론으로 대량 생산한 요시다 포터 이런 가방은 4, 50만 원씩 주고 잘만 사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포이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명품 브랜드 디올 가방이 원가가 8만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저도 명품을 자주 구매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기사를 보고 많이 놀랐는데요. 외국 기사에서는 디올의 노동 착취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명품이 바가지가 심하다는 식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기사를 내다 보니까 요즘 인스타나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서 명품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8만원짜리를 비싸게도 주고 샀다는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디올 가방의 원가가 실제 8만원이라는 내용이 맞는 건지, 그리고 명품이나 그걸 소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작정 비난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영상은 디올을 감싸거나 명품 소비를 조장하려는 게 아니고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정확한 비판 포인트를 잡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들었습니다. 저는 디올백이 없으니까 안심하시고 영상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쟁점인 원가 8만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문제의 시발점은 디올 가방을 납품하는 이탈리아 하청업체의 노동 착취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실제로 이 하청업체는 중국 불법 이민자들을 동원해서 노동법을 지키지 않은 채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가방을 제조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매장에서 2,600유로에 판매되는 가방을 53유로에 떼우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53유로를 하나로 환산해서 원가가 8만원이다 이렇게 기사를 냈어요. 그런데 실제 외신들의 기사를 보면 53유로는 말 그대로 가방을 제작하는 데 드는 공인비고요. 그 가방을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가죽이나 부자재 같은 건 포함되지 않은 가격입니다. 실제 유명 리서치 회사인 번스타인의 애널리스트가 분석한 내용을 보면 디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제품 가격의 약 23%는 원재료와 노동에 사용될 것으로 예측했고요. 이를 토대로 예상해보면 2,600유로짜리 가방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와 노동비는 약 598유로 정도로 예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작 원가의 한 4배 정도 가격을 책정하고 있는 거죠. 국내 언론에서 말한 50배 폭리와는 거리가 먼 수치입니다. 다만 이런 노동 착취 하청 문제가 디올에만 있었던 건 아닌데요. 지난 4월에도 조르지오 아르마니 공장에서 이런 불법 하청 문제가 있었는데, 당시에도 불법 이민자들을 통해 가방을 93유로에 제작해서 이걸 250유로의 브랜드에 넘기고 실제로 판매된 가방은 1,800유로였다고 하죠. 그러니까 하청업체가 노동 착취 업체에 재하청을 주는 불법 하도급을 거치는 일이 명품 업계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8만원으로 디올백을 만드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더 안 좋은 가죽과 저렴한 노동력을 쓰는 짝퉁 가방은 그보다 더 낮은 가격이어야 하는데, 실제로 디올 짝퉁 가방도 품질이 좀 괜찮은 짝퉁들은 최소 3-40만원씩 하거든요. 요즘 국내에서 제작하는 저렴한 디자이너 브랜드 가방도 2-30만원은 하는데, 질 좋은 가죽을 사용하는 명품 가방의 원가가 8만원이라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가격이죠. 그래서 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 가방 8만원짜리 가방은 북토트라는 캔버스 가방이다, 캔버스 가방이기 때문에 그 원가가 가능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요. 북토트에 들어가는 캔버스는 자수공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원가가 높습니다. 사실 디올이라는 브랜드에 관심을 가지고 좀 아는 분들이라면 2,600유로 정도 하는 가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방이라는 걸 아실 텐데요. 실제로 이 가격대는 핸드폰이 들어가는 사이즈의 가방이나 남자 가방 정도밖에 없거든요. 북토트백도 미니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450만원이 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그 큰 북토트백은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가방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도 이 2,600유로짜리 가방이 어떤 모델인지 밝혀진 기사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모델을 가지고 이게 8만원짜리다 라고 하는 건 그냥 억측인 거죠. 이게 단순 공인비만 가지고 8만원짜리를 50배 폭리를 취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논리에 어긋나는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스타벅스에서 시급 10,000원을 받는 바리스타가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커피를 100잔 내린다고 할 때 커피 한 잔에 들어가는 공인비는 100원입니다.
그럼 이 커피를 5,000원에 팔면 50배의 폭리를 취하는 건가요? 커피 원두와 종이값 등 각종 부자재를 사는 비용과 목 좋은 위치의 비싼 임대료, 전기세, 수도세, 공과금, 카드 수수료, 각종 세금은 물론이고 다양한 프로모션과 그걸 기획하고 진행하는 비용까지 모두 커피의 가격에 포함되죠. 명품 브랜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백화점 입점했다는 것 자체가 판매금의 최소 10% 이상을 수수료로 내야 되고요. 매장 입구에서부터 잘 차려입은 직원 여러 명이 좋은 서비스로 응대를 해주죠. 그 직원분들의 월급에 인센티브며 거기에 주는 음료수니 포장 박스니 이런 거 다 비용이고요. 시즌마다 디자이너랑 모델 고용해서 패션쇼 여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죠. 한소희나 차은우니 정혜인이니 이런 디올 앰베서더들 제품 협찬해주고 광고비 주고 하는 것도 다 제품 가격에 포함됩니다.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들어서 명품 중에 명품이라는 에르메스의 영업이익률이 디올보다 오히려 높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디올백보다 에르메스 백이 훨씬 바가지를 씌워서 팔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디올이라는 브랜드에 비판해야 될 부분은 가방의 원가가 낮다는 부분이 아닙니다. 어차피 사치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싸거나 합리적일 필요도 없을 뿐더러 명품을 찾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가격이 낮은 제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왜 프랑스 공방에서 제작되어야 할 가방이 불법 체류자에 의해 제작이 되는 건지, 그리고 아무리 불법 체류자라고 해도 최소한의 인권과 노동법을 준수해야 되는데 왜 그런 걸 지키지 않는 건지 기업의 도덕성과 관련된 비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패션 브랜드들이 소위 깨어있는 척 같은 걸 많이 하는데 디올 같은 세계적 기업이 노동 착취 같은 행태는 21세기에 솔직히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죠. 명품 브랜드의 불법 하청 문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감시하고 비판해야 될 부분이고요. 저는 이번에 디올백 사태를 보면서 한국 사람들이 기사를 정말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구나, 이렇게 선동에 취약하구나 하고 좀 놀랐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보가 주어지면 더 깊게 생각해보고 옳고 그름에 따라 취사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냥 내가 생각하기 편한 방향으로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평소 명품에 좀 부정적이거나 명품 가방이 없는 사람들은 이때다 싶어서 여기저기 어차피 8만원짜리인데 짝퉁이나 사야지 하고 비아냥거리고, 디올백이 있는 사람들은 또 은근슬쩍 내 디올백이 8만원짜리래 이러면서 자랑이나 하고, 요즘에 명품 관련된 내용만 나오면 무조건 8만원 거리는 댓글이 나오더라고요. 명품을 산 사람들 글마다 가서 이 사람은 호구네 뭐네 댓글 다는 사람들을 보면 돈이 없어 명품백을 못 사서 열등감이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분들이 또 자기는 합리적인 소비를 한다면서 합성섬유인 나일론으로 대량 생산한 요시다 포터 이런 가방은 4-50만원씩 주고 잘만 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특정 컨택트 렌즈의 브랜드가 프리미엄 전략을 써서 원가의 50배를 받고 파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가정해볼게요. 평소에 컨택트 렌즈를 안 끼거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애초에 비아냥거릴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브랜드의 컨택트 렌즈를 사는 사람을 대놓고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해당 브랜드의 컨택트 렌즈를 비싸서 못 사는 사람들일 겁니다. 자신은 저렴한 컨택트 렌즈를 쓰고 있는 합리적인 소비자라면서 위안을 얻고 싶은 거겠죠. 그런데 또 안경만 쓰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저렴한 컨택트 렌즈조차도 사치스럽게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소비도 다른 사람에게는 사치스러워 보일 수도 있으니까 타인의 소비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을 가지거나 편협한 시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나의 만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소비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